이게 화면을 정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똑같은 디스플레이로 보이죠. 근데 이게 옆으로 이렇게 틀어서 보니까 야, 이게 안 보입니다. 이게 정면일 때 살짝 어둡긴 하지. 근데 돌리면은 와, 심지어 울트라를 제일 처음으로 켰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온도 차이를 보여주네요. 그리고 야, 후면에서는 확실하게 좀 차이가 있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와, 이번에 꽤나 놀랐습니다. 공식 언팩 행사 전에 갤럭시 S26을 처음 만져볼 수 있었는데요. 솔직히 매년 나오는 갤럭시잖아요. 그냥 뭐 좀 더 빨라지고 뭐 조금 얇아지고 뭐 그 정도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와, 이번에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 두께랑 무게부터 완전히 뭔가 다른 느낌이 나고, 특히나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런 외형적인 부분부터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까지 루머로도 많이 나왔던 내용이 있지만 거기서 좀 더 발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진짜 무조건 부러워할 기능입니다. 이건 솔직히 부정 못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폴드 7을 쓰는 저도 부럽거든요. 하지만 이번 S26에서 여기서 넘어가면 안 되는 딱 하나, 기본형이랑 플러스에는 스냅드래곤이 안 들어가고 엑시노스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득인지 실인지는 조금 이따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예전에는 성능이면 아이폰 이런 말이 좀 당연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S26을 경험해보면은 그 말이 좀 이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디자인. 일단 뭐가 달라졌냐면요, 카메라에 별도로 링이 들어갔던 거랑 다르게 이번 시리즈에는 카메라 섬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갤럭시 S 시리즈보다는 뭔가 폴드 시리즈, 여기에 적용된 카메라랑 똑같아 보여요. 물론 이거는 큰 변화긴 하지만 이게 구매 결정 요소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중요한 거는 카툭티가 그래서 얼마나 튀어나왔냐, 요거죠. 확실히 이거는 기존보다는 훨씬 더 많이 튀어나왔습니다. 요게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좀 아쉬운 요소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 곡면 디자인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폴드 7처럼 약간 각진 디자인이었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이 곡률 디자인이 기본형이랑 플러스 여기랑 똑같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겹쳐서 봤을 때 완벽하게 하나처럼 보이는 거죠. 기존에는 좀 더 각지고 딱딱한 느낌이었다라면은 이번 S26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더 부드러워진, 조금 더 캐주얼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요건 아마 보시는 분들은 전부 다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 기본형이랑 곡률을 맞췄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애플에서 하는 거랑 사실 같은 전략이죠. 하지만 저는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폴드 7이나 아니면 트라이폴드 이 리뷰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울트라도 동일하거든요. 요 손바닥 쪽에 무게 부담이 좀 집중이 되면서 약간 부담스럽다, 이런 게 좀 느껴졌어요. 근데 확실히 이쪽이 부드러워지니까 그런 부담이 확실히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두께는 7.9mm입니다. S25 울트라가 8.2mm였으니까 0.3mm 차이가 나요. 숫자로만 보면은 별로 차이가 안 난다라고 느껴지지만 실제로도 별로 차이는 느껴지진 않습니다. 무게는 4g 정도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요거는 생각보다는 또 괜찮은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행사장에서 봤을 때 더 놀란 점이 있었어요. 이게 화면을 정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똑같은 디스플레이로 보이죠. 근데 이게 옆으로 이렇게 틀어서 보니까 야, 이게 안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하철 같은 데서나 프라이버시 보호 필름 많이 붙이잖아요. 옆 사람이 내 카톡 같은 거 좀 보는 거 찝찝해가지고. 근데 이게 자체적으로 해결이 돼버린 거죠. 이게 단순히 소프트웨어만으로 막 화면을 흐리게 하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안에 뭐 평광 필터가 따로 들어갔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평광 필터면은 이게 한쪽으로만 안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거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같이 작용한 결과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요게 그냥 일반 피셀이고요. 네. 요게 이번에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인데요. 보시면 얘 위에 요런 게 있어요.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픽셀 모양으로 이렇게 벽이 이렇게 쌓여 있고요. 네네. 원래는 요런 식으로 그 반사 차단을 하는데 네. 이제 컬러 필터 온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갤럭시 플립 폴드에 들어가는 이제 기술로 하면 이제 요렇게 해서 반사를 차단하는 거예요. 컬러 필터를 올려서 요런 식으로 이제 빛이 나는 게 최종 구성인데, 요 컬러 필터 만드는 공정으로 그대로 요 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 까만 부분 있잖아요. 네네. 요 까만 부분 만든 그 물질로 그대로 이렇게 벽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작은 소자들, 얘네들은 네. 옆에서 봤을 때 이제 안 보이게. 예, 얘네들 옆에서 봤을 땐 안 보이고 앞에서 봤을 땐 잘 보이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노말 상태 구동이고요. 와. 이제 프라이버시 모드를 딱 ON을 해버리면 와. 옆에서 잘 보이는 피셀들이 꺼지니까 네. 이제 옆에서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킬러 기능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어플만, 이런 것도 설정이 가능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것들은 전부 다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근데 여기서 내가 뭐 카카오톡 같은 거면 내용을 안 보이게 하겠다, 그러면 알림이 떴을 때 이 팝업을 그 부분만 가려줍니다. 와, 이거는 정말 너무 센스 있게 잘 처리를 한 것 같아요. 정면일 때 살짝 어둡긴 하지. 근데 돌리면은 와! 물론 이게 설명을 들었을 때는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동일하게 보인다 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정확히는 그렇진 않고요. 실제로 체감했을 때는 한 8, 90% 정도 약간
약간의 밝기가 살짝 뭐가 틀어졌네 이런 느낌은 들긴 합니다. 근데 다만 그게 불편한 정도가 전혀 아니에요. 한 체감상 한 45도 정도 벌어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거의 보기 어려운 정도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필름이랑 비슷한 거죠. 제가 영상 초반에 폴드 7을 쓰고 있는데도 이번 S26 울트라가 너무 부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이 기능이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거는 울트라에만 적용되는 거고 기본이랑 플러스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 기능 하나 때문에 이 울트라를 살 만한 이유가 될까요? 라는 물음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울트라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우리는 카메라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잖아요. 제가 행사장에 와서 가장 첫 번째로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요걸 테스트를 해봤고, 두 번째로는 카메라 앱을 켜봤는데요. 일단 먼저 구성부터 말씀드리자면 200메가픽셀 메인에다가 뭐 5천만 초광각 3배 5배 들어간 건 똑같아요. 근데 이게 솔직히 구성만 보면 바뀐 게 없는 줄 알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메인 카메라가 달라졌습니다. 조리개가 f1.7에서 f1.4로 높아졌더라고요. 이 조리개라는 거는 값이 낮을수록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0.3이면 별로 차이 안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카메라 영역에서는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지금 밖에 행사장이 굉장히 어두워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찍어봤는데 일단 육안으로 살펴봤을 때는 굉장히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신기했던 게 새로운 모드가 들어갔습니다. 슈퍼 스테디라는 기능 혹시 많이 사용하시나요? 이게 일반 안정화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소프트웨어적인 처리를 더 도와서 진짜 짐벌 같은 약간 액션캠 같은 정도의 그런 손떨림 방지를 해주는 건데, 이번에는 수평 잠금 기능이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요즘에 액션캠 같은 걸 보면은 아예 센서 자체가 정방향으로 나와가지고 세로로 찍든 가로로 찍든 내가 이렇게 45도로 찍든 전부 다 수평을 맞춰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기능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진짜 약간 액션캠에 있는 것들을 잘 뽑아왔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저도 지금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것도 하나의 카메라잖아요. 이 스마트폰 카메라의 범위를 좀 넓혀주는 기능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거는 아이폰 17 프로랑 같이 나중에 비교를 제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트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많이 발전을 했는데, 근데 기본형이랑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S22 때부터 카메라 구성이 똑같다 보니까 요거는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기존에 루머 소식이었던 거로 보면은 이번에는 기본이랑 플러스에서도 업그레이드를 고려를 했다가 약간 원가 절감 이슈로 접었다 이런 얘기가 들려와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크네요. 결국에는 하드웨어는 그대로 두고 소프트웨어 AI 처리로 좀 끌어올리겠다 이런 방향인 건데,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드웨어 변화 없이 소프트웨어만으로 되는 거는 기존 모델들도 다 같이 처리가 될 거니까 큰 차이가 있을까 싶긴 하네요. 카메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소프트웨어 처리 능력 이것도 같이 중요해지잖아요. 이런 거는 근데 또 칩셋이 어떤 게 들어가느냐 이것도 같이 연관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기본형이랑 플러스 여기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진짜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S26 기본형이랑 플러스에는 엑시노스 2600이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갤럭시 기존에 쓰시던 분들, 이번에 바꿀 생각 하신 분들은 약간 한숨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엑시노스 역사를 보면은 발열이랑 배터리, 특히 무엇보다 성능 지속력 이게 조금 아쉬웠잖아요. 그리고 작년 모델 S25에서는 전부 다 스냅드래곤이 들어가가지고 요번에 다시 또 엑시노스가 돌아왔다고?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들긴 해요. 엑시노스 2600에 2나노 공정이 들어갔기 때문인데 지금 여기 행사장에서는 따로 성능 테스트를 못 돌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벤치마크가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면은 멀티 점수는 거의 다 따라왔더라고요. 그리고 싱글 코어 점수가 조금 밀린다 그 정도라, 이 정도면 성능 유지력이 얼마나 나오는가, 발열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거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위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또 시노스, 또 엑시노스라고 무작정 걱정하기보다는 한번 또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기대감이 살짝 있긴 해요. 근데 반면에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진짜 끝판왕으로 아예 달렸더라고요. 스냅드래곤 8 Gen 5 4 갤럭시가 들어갔는데 CPU 성능은 19%, GPU 성능은 24%, NPU 성능은 39% 정도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번엔 베이퍼 챔버를 더 개선해서 방열 성능이 20%가 더 좋아졌다고 해요. 사실 이번에 아이폰 17 프로 시리즈가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요소가 베이퍼 챔버가 탑재가 되면서 특정 부분에 열이 집중되는 현상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용하는 유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쾌적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것도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8K 테스트를 각각 6분 정도? 그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피크 포인트를 찾아보면은 기본 플러스 울트라 순서대로 온도가 높게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울트라를 제일 처음으로 켰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온도 차이를 보여주네요. 그리고 후면에서는 확실하게 좀 차이가 있네. 일단 기본적인 온도 자체는 기본형이 가장 높은 거 이건 당연한 건데, 플러스랑 울트라는 온도가 비슷해 보이죠. 근데 잘 찾아보면은 플러스에서는 중간 피크 포인트가 딱 뜨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니까 이곳에서 조금 더 손가락의 온도가 더 잘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잘 퍼진 게 보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스마트폰 하면 실제로 체감되는 요소가 있죠. 바로 배터리가 굉장히 오래 가는 거, 이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하나 발전하지 않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충전 속도. 사실 우리는 이 삼성에서 왜 배터리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가 이런 걸 알고 있죠. 근데 드디어 울트라에서 최대 60W 고속 충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보통 30분 만에 50% 충전한다, 이런 거가 보통 일반적인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30분 만에 75%를 충전을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60W면 일반적인 노트북 65W 정도 충전 속도 나오거든요. 거의 그 정도에 버금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전날 뭐 충전을 깜빡했다 할 때에도 잠깐 씻고 나온 사이에 절반 정도는 순식간에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무선 충전에서도 발전이 있었는데요. 요것도 끝나누기가 들어갔습니다.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C2에 25W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 기본형이랑 플러스는 각각 15W, 20W 무선 충전을 지원한다고 해요. 그리고 아쉽게도 이 루머랑 똑같이 마그네틱은 들어가지 않았더라고요. 사실 마그네틱이 사용해보면 너무 좋긴 한데 아마 삼성에서는 이 자석을 넣음으로써 무게가 늘어나는 거, 그리고 특히나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S펜 간섭 여부, 요게 또 있죠. 아마 요런 문제로 조금 미루고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S26 시리즈, 특히나 울트라에 초점을 맞춰서 바꿀 가치가 있는가 이걸 따져봤을 때는 지금 보시는 분들은 아마 신제품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2, 3년 전 이전의 모델을 구매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아마 그 이전 모델들은 약간 성능은 아이폰, 다양한 기능은 갤럭시,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번엔 좀 성능도 얼추 갤럭시, 기능은 완전 갤럭시, 약간 이런 느낌이 된 거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뭐 기본형이나 플러스 여기서는 살짝 힘을 빼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충분히 가치가 있어 보여요. 약간 삼성 관계자분들이 있는데 기본이랑 플러스는 좀 아쉽다니까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뭐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정말 새롭게 들어간 이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이 기능도 너무 만족스럽고 충전 속도가 빨라진 거, 이런 것도 실체감이 너무 많이 되는 요소일 것 같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기능들이나 저조도에서의 발전이 보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가격이죠. 가격이 조금씩 비싸질 수밖에 없는데 요거를 감당이 가능한가, 요거까지만 따져보시고 이 제품 자체로서는 너무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요즘에는 PC 시장을 선두로 이 램이나 뭐 SSD 가격이 너무 미쳐 날뛰고 있잖아요. 그나마 모바일이라서 그나마 뒤늦게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 요거는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들어보니까 이번에는 사전 예약 때 더블 스토리지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구매하실 분들은 그때 구매하시고, 아니면 아예 나중에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을까? 뭐 그럴 때나 아니면 중고 제품을 좀 알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발열이라던가 벤치마크 이런 거는 여기서 돌려보지 못했지만 그거는 제 제품을 바꿔서 제 장기간 사용기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테스트들 금방 올라올 거니까요. 지금 구독해 두시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